손인석 충청북도 정무특보가 6개월 만에 전격 퇴임했습니다. 정부 라인 공백이 우려되는데 정작 본인은 내년 청주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시는 마을 손주 돌봄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저출생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올해 괴산 논그림이 공개됐습니다. 18년째 이어져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손인석 정무특보가 임용된 지 6개월 만에 결국 퇴임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불화설이 나온 가운데 손 전 특보는 내년 청주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주 출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국민의힘 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면서 야당 후보군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반려하겠다는 뜻도 밝혔었지만 손인석 정무특보는 결국 퇴임 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용된 지 6개월 만에 그것도 김 지사의 해외 출장 중에 사퇴 의사를 언론에 공개해 불화설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 전 특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좋은 터는 소중히 보존해야지 고목을 뽑으면 안 된다며 김 지사의 지시로 추진 중인 도청 중앙광장 조성 공사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손 전 특보는 당장 다음 달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13년 만에 재입당으로 외연 확장과 인재 영입의 역할을 하기로 엄태영 도당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에 관해서는 내년 청주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혀 국민의힘 입당이 정치 재개와 연결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손 전 특보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 과정의 참모 역할과 출마했다는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인물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며 속도를 더 내는 스퍼트 경영으로 마무리 짓고 9기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주하는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도정을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출신의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윤 전 청장이 10월쯤 청주로 이사 올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마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서승우 전 도당위원장은 청주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주 대규모 장기 단수 사태를 겪은 증평군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송수관로 복선화를 건의했습니다. 증평군은 이번 대규모 단수 사태가 단일 송수관 시스템이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며 파손 등 비상사태에 대처할 상수관로 복선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이와 함께 배수지 용량을 5,000톤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증평에서는 지난 5일 새벽 보강천에 매설된 송수관로가 파손돼 증평읍 전역 18,000세대가 사흘 동안 단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증평군에서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마을 손주 돌봄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노인들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가득한 돌봄 교실에 나이 지긋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곧바로 아이들과 섞여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산가지 놀이나 실뜨기 같은 전통 놀이도 함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마을 손주 돌봄 추진단이 증평에서 출범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손주 돌보미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아이들을 책임집니다. 가뜩이나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으로선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은 덤입니다. 나 도림이 왔어 이러시고 아침에 할아버지가 반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 여기서 또 해주시고 하니까는 좋죠. 그냥 돌봄이 아니고 약간 좀 양질의 돌봄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고. 노인들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지루한 일상에서 활력소를 되찾았습니다. 손자들 노래는 좋지요. 어떤 게요? 같이 재밌고 나도 어른 애기 되고 얘도 어른 되고 재밌어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증평군으로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모델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 손주 돌봄 사업이 새로운 상생 돌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농촌 들녘에서는 이 뜨거운 햇볕을 양식 삼아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가을을 기다리는 괴산군의 논그림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어느새 18년째를 맞은 괴산의 논그림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왼쪽 발로 힘차게 땅을 구르고 둥실 들린 오른다리, 덩실덩실 들어올린 두 팔의 소매끼가 펄럭이며 자연스럽게 출렁거리는 옷자락까지. 조선시대 대표화가 김홍도의 작품 무동 속 춤추는 아이가 논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봄 자주색과 붉은색, 황금색 등 하나하나 손으로 심은 다양한 색상의 벼가 계절을 건너 한 폭의 그림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경관농업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광저수지 이외에도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명소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사리면 꿀벌랜드에도 논그림을 조성했습니다. 세 마리의 벌이 꽃 사이를 오가는 그림은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벼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유색벼로 이렇게 꿀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참 예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상모 돌리기를 시작으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유기농업의 명소임을 알렸던 괴산군의 논그림. 몇 년 전부턴 경기와 강원 등 다른 지역에 기술을 이전하며 30억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장소에 비슷한 그림이라는 비판은 20년을 바라보는 괴산 논그림의 과제입니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림을 많이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5년 정도 이내에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고, 무더위를 이겨내고 한 폭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괴산의 논그림. 전통 위에 새로운 변화를 그려가는 농부들의 땀과 꿈이 들녘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진천군이 친일파 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친일파 민영희 후손들이 보유한 청주 상당산성 일대 토지의 환수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자치단체의 전수조사 활동을 독려하고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주장했습니다. 천장 붕괴 사고로 문을 닫았던 청주 실내 수영장이 석 달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시설 안전성 우려로 지난 6월부터 임시 휴장했던 실내 수영장에 대해 정밀 점검과 보수 공사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습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배기 시설을 강화하고 자연 채광을 확대해 쾌적한 실내 환경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영장 회원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재개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폭염에 끓는 듯한 고수온 피해가 이제는 먼 바다 흑산도까지 닥쳤습니다.
수온이 28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양식 우럭들이 대규모로 폐사해 섬의 어민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패한 우럭들이 흰 뼈를 드러낸 채 양식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몸통의 살들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기록했던 흑산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 우럭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개체들로 양식장이 오염되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우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서 까랑지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폐사향이 지금도 물속에 많이 있어. 폐사한 지 이틀이 된 조피 볼락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0여 개 어가 어민들의 주요 일과는 떠오른 우럭 사체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가판마다 쌓인 사료용 포대자루 속에는 썩어버린 우럭과 파리가 들끓습니다. 한 양식 어가에서 생긴 우럭 사체들만 모두 20여 톤. 처리할 곳도 없다 보니 사료 자루에 담아 육상 냉동 창고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나오는 액체들 때문에 냉동실 바닥은 이제 못 쓰게 돼버리고 사료들까지도 냄새가 다 배겨버리니까 지금 냉동실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전남에서는 올여름 현재까지 우럭과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900여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염에 100길로 1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바닷물이 끓어오르자 어민들은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매진해서 올인을 한 것인데 그 착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신안군청에 공식 신고된 고수온 우럭 피해는 8곳 어가에서 2만 1,000마리. 하지만 어민들은 흑산도에서 양식하는 전체 1,070만 마리 가운데 전체의 10% 100만 마리 이상이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보은, 옥천, 영동에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을 담당할 남부 3군 전공과가 건립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어제 충북교육감과 옥천군수 그리고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남부 3군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2년제 진로 직업 교육 과정으로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고등학생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교사와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다치게 했습니다. 충북경찰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연휴를 앞둔 내일부터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미부착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폭주 예상 구간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난폭 운행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현충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 8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이 내수면에 백사장을 갖춘 비치파크를 조성합니다. 단양군은 오는 2027년까지 58억 원을 투입해 단양읍 별곡리에 인공호수와 인공해변을 갖춘 물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이를 4계절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젊은 층과 글로벌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엄태영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재정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이 의원 1인당 1명의 의정지원관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17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1명당 1명의 전담 의정지원관을 배치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정책지원관이 2인당 1명이라 자료 분석과 조례안 검토 등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례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300만 원 기부도 의결됐습니다. 1년 9개월 입주 지연으로 진통을 겪었던 진천 풍림아이언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 진천군의 사용 승인으로 2,45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진천군은 취득세 담당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입주 예정자 비대위는 장기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추가 이자 등 금전 피해와 관련해 시행사와의 지체상금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